오늘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핫 건강 이슈의 주제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란 말은 원래 19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뜻을 가진 스트링거라는 라틴어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의학 영역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깨트리려고자 하는 자극에 대한 저항하는 반응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번 방송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가 면역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이 면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몸에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 트러블, 생리통이라든지 또 피부 트러블, 또 수면 장애, 불면증, 그리고 또 소화 장애, 장 정후군이라든지 또 정력 감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정력의 현저한 감퇴 현상, 또 이 탈모, 배변 활동, 특히 이 변비와 설사,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다이어트, 살이 찌거나 또 저체중, 갑자기 살이 빠지는 행위, 또 어린이들 성장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특히 노화 현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짧은 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늙었다라는 등등, 하여튼 우리 몸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에 절대적으로 스트레스에 관여한다는 것. 이 스트레스란 말과 이 면역력이라는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이 면역이라는 부분은 나를 지키는 힘, 외부로 나를 지키는 힘이고, 스트레스는 나의 정상적인 환경을 깨트리고자 하는 곳에 저항하는 반응, 이렇게 해서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스트레스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뇌파를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뇌는 100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는 흔히 우리가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등 여러 각각 위치에서 다양한 우리 몸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제어 컨트롤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제어 컨트롤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아드레날린, 또 이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도파민, 또 행복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세로토닌,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 1000억 개의 뇌세포가 각각의 정보를 전달하고 받을 때 그때 발생하는 바로 전기 흐름, 이걸 보고 우리가 뇌파, 뇌전도라고 부릅니다. 이 뇌파는 이 기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뇌파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떤 분들은 4가지로 분류합니다만 저는 5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파파니, 베타파니, 또 감마파니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파파입니다. 이 알파파는 아마 뒤에 설명 나오는 베타파와 감마파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파폭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빠르기가 이렇게 좀 느린 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파파는 주파수가 8에서 13을 가리킵니다. 우리 흔히 뇌파하면 뇌파의 범위는 0에서 50Hz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알파파는 이 8에서 13을 가리키기 때문에 좀 낮은 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파파는 명상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마음 상태, 이럴 때를 우리가 알파파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파파 아닌 이제 우리 일하는 뇌파, 즉 베타파나 또 감마파, 한마디로 스트레스파, 이런 받을 때 알파파로 다시 가끔 쉬어주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파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일할 때 나오는 이 베타파, 그리고 또 대단히 위험한 상태 스트레스 이 감마파,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의 뇌가 혹사당할 때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의 몸을 안정화시켜주는 알파파 상태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타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타파의 그림을 보시면 알파파에 비교해서 폭은 좁고 빠르기는 대단히 빠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베타파는 알파파 다음 더 빠른 14Hz에서 30Hz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파파는 쉴 때 나오는 스트레스가 없는 뇌파, 근데 베타파는 일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뇌파입니다. 우리가 14에서 30이라는 뇌파는 우리가 낮을수록 만약에 20Hz를 넘어가게 되면 스트레스 상태가 좀 심하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크고 적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파파는 내부적, 나와의 관계, 내가 조용히 휴식을 취합니다만, 그러나 베타파, 다음에 설명하는 감마파는 나와 다른 타인과 어떤 일할 때 서로 스트레스를 동반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단히 긴장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20Hz 이상이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뇌파의 전달 물질인, 그야말로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그리고 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호르몬의 밸런스가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휴식이라든지 이런 녹차를 마시거나 하면서 뇌파를 알파파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것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감마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주파수의 폭은 좁은 대신에 빠르기는 매우 빠른 30에서 50Hz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우울, 불안, 공황장애 혹은 공황 발작 등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타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파파에 비교해서 폭은 넓고 그리고 빠르기는 느린 그러한 세타파입니다. 이 세타파는 흔히 우리가 졸리는 상태, 또 우리가 눈을 감고 거의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의 뇌파를 우리가 이렇게 세타파라고 부릅니다. 세타파는 4에서 8Hz 여기까지 구간에서 있습니다. 이 세타파는 내면 세계에서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알파파에 비교해서 더 집중력이 높고 통찰력이 있고 그러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뇌파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알파파 혹은 이러한 세타파, 다음에 설명하는 델타파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뇌파 관리, 즉 스트레스 관리에 대단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델타파. 델타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세타파에 비해서도 훨씬 폭이 크고 그 다음에 빠르기는 늦습니다. 그래서 4 이하의 헤르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 수면 상태, 무의식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알파파 이하, 알파파 밑에 있는 세타파와 그리고 델타파, 여기는 스트레스 거의 없는 상태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 그래서 우리의 뇌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개 뇌파를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알파파가 가운데 있습니다. 주파수를 보면 우리가 8에서 14Hz, 그야말로 의식 상태는 내부 의식입니다. 어떤 상대가 없는, 누구하고 상대가 없는 내 혼자 명상이나 휴식을 즐기는 그러한 상태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세타파, 즉 우리가 졸리는 상태, 그리고 델타파 수면 상태, 그야말로 우리 몸이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만, 알파파 위에 있는 베타파와 감마파는 외부와의 어떤 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감마파에 해당했을 때는 대단히 흥분 상태, 또 신경 전달물 불안 상태, 또 어쩌면 아마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뇌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파만큼이나 좌우 균형의 문제입니다. 자, 좌우 균형. 지금 앞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좌우, 좌뇌와 우뇌의 뇌파가 비대칭, 즉 균형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균형제, 같은 뇌파라고 하더라도 좌우 비대칭이냐 균형을 잡힌에 따라서 호르몬의 혼란은 다릅니다. 자, 세타파도 마찬가지예요. 세타파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뇌파는 좌우 비대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단히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뇌파의 좌우 대칭 내지는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정신과에 사용하는 약물이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벤조디아제핀계가 있고 또 하나는 SSRI계가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는 좀 심한 불안과 정신 상태가 심한 부분에서는 비록 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만 좀 강한 그러한 약물계고, SSRI 계열은 흔히 말해서 이 세라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어떤 좌우 뇌파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안전하면서도 좀 효과는 더디지만 대단히 안전한 상태, 그야말로 좌우 뇌파의, 즉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SSRI 기전에 대한 우리 국내 연구진들의 활발한 연구가 지적되어 있고, 신물질, 안전한 신물질이 개발되어 있고 SIC급 논문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로부터 뇌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시피 충분한 휴식과 수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행복한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L테아닌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녹차라든지 홍차,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뇌신경계뿐만 아니라 면역계, 호르몬계 모두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우리가 관리되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